자, 우리는 좀 과학기술 먼저 해볼까요? 그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과학기술 하나, 인문 하나, 이런 방식으로 갈게요. 자, 먼저 45페이지. 자, 자, 얘네들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건 적지 마세요. 자, 오답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보통 이제 포기하게 되는데, 자,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해가 안 된다. 기본이죠. 이해가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그치? 정보량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우선 이제 쫄죠. 자, 근데 이 녀석을 그러면, 자, 만약에 노력을 한다면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이렇게 노력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출제 코드.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요? how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바로 이제 인문과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자,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을 저렇게 묶은 이유는요, 과학기술이 출제 요소가 비슷해요. 출제 코드가 비슷하고, 인문예술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자, 과학기술과 인문의 어떤 융합, 이게 바로 사회지문 플러스 경제 따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각각이 물어보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해요. 자, 그러면, 자, 과학부터 한번 가볼까요? 과학기술부터 우리가 갈 때, 자, 과학기술은 기본적으로, 자, 개념과 그에 대한 현상에 대한 원리, 방법, 설명문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개념과 현상은 보통 이제 첫 단락이죠. 첫 단락에 보통 이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원리 방법 같은 경우는, 자, 전제 단락이 나오고, 자, 3에서, 자, 4단락에서 보통 이제 원리 방법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이 원리 방법이라는 게 뭔데요? how잖아요, how. 그렇지? 그러니까 이 원리 방법은 철저하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과와 과정. 그럼 우리는 얘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즉, 관계성이다. 여기 결론에 선생님은 도달을 했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저런 인과 과정의 관계를 물어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관계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는 총 몇 가지냐? 관계성은 총 세 가지로 봅니다. 자, 첫 번째, 인과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PS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 상대성 관계. 동일성은 뺐습니다. 동일성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인과만 볼 거예요. PS나 차이 상대성은 나중에 볼 거고, 자, 인과를 통해서 우리가 뒤에 두 번째 지문을 할 거예요. 전엔 어려운 거. 그거 먼저 우리 한번 건드려 봅시다. 그치? 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업 잘 들으면 이제 보여요, 이제. 여기 우리 뭐 할 거냐면, 21번 질문할 거예요. 회전 관성. 2015년도 9월. 자, 1번이 당시 전체 오답 1위. 2번이 전체 오답 2위. 이런 망할. 자, 지문 안에 전체 오답 1, 2위가 모두 묶여있는 아름다운 지문입니다. 내가 되게 애정하는 지문이에요.
자, 우리 이거 해볼 거야. 자, 관계성 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인과부터 볼게요. 인과만 볼게요, 오늘은 인과. 자, 인과에서 우리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정 봐. 자, 첫 번째. 자, 익숙해요. A면 B. 그치? 그러면 세 가지 방식으로 선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자, C면 B니?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선지죠. 이건 원인을 바꿔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과관계 자체를 바꿔쳐요. B면 A니? 이렇게 인과관계를 바꿔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를 바꿔칩니다. A면 C니? 이렇게 바꿔치는 거예요. 전부 다 틀린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최대한 선이 압축시키는 거예요. 자, 텍스트에서 이렇게 두 대상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두세 개 나올 수 있죠. A면 B, B면 C. 그렇다면 당연히 위에 거 누적되면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A면 C니 이렇게 묻죠. 맞는 거죠. 그렇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A면 C니 이렇게 물어보고. 세 번째, 얘가 3점짜리로 나오거나 아니면 얘가 출제를 했을 때 오답률 1위가 됩니다. 자, A가 높고 B가 낮아요. 그리고 글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 B가 높고 그 다음에 C가 낮아요. 텍스트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선지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A가 높으면 자, C가 낮니? 이렇게 묻습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죠?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같은 게 나왔을 때 우리는 엮어줘야 돼요. 똑같은 게 나오면 연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뭐죠? 복잡하면 자, 메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모를 해놔야만이 쟤는 풀 수 있어요. 자, 이때 하나 더 볼게요. 자, 저기 선지들 있죠. 오른쪽에 적혀 있는 선지. 선지들의 공통성 얘기해봐요. 선지들의 공통점을 한번 얘기해보자. 자, 10초. 인과 맞아요. 이거가 똑같아요. 나하고 저 사람 공통점 얘기해. 남자? 뭐 이런 거 이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한 거고. 자, 공통점 얘기해봐. 뭐가 있을까? 우리 이거 해볼 거야? 뭐? 그래, 아니에요. 미안해요. 못 들었어. 두 대상만 선지로 나온다고. 세 대상까지 안 나와요. 두 대상. 아무리 텍스트가 A면 B면 C면 D면 E면 그래서 저기 Z까지 나오더라도 선지에서는 무조건 두 대상만 나와요. 저게 핵심이라고. 지금 여기 이제 넘겨볼까? 우리 앞에 건 좀 쉬워서. 자, 넘겨보시면 자, 이제 거기 보니까 1번과 2번이 있어요. 거기 막 사람 수영하는 거 거기 보이죠? 얘 맨 땅에서 뭐 하는 거야? 자,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 보통 나오는 게 자, 개념이 나오거나 자, 아니면 여기는 전부 인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모여지는 게 인과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읽을 때 인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게. 자, 볼까? 1번에 1번 선지 볼래요? 뭐와 뭐의 관계인지만 선생님이 좀 이렇게 툭툭 던져드릴게요. 자, 회전관성 동그라미. 회전 동그라미. 이 둘의 관계예요. 회전관성과 회전.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돌림임과 회전의 관계예요. 3번 보니까 마찰과 회전관성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자, 회전관성 동그라미. 이렇게만 해놓을게. 5번 볼게요. 자, 5번 각속도 동그라미. 됐죠? 그럼 앞에 또 다른 인과가 있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만 내가 좀 던져놓을게. 자, 던져놓고, 자, 칠판 더 봐요. 네 번째. 자, 이제는 우리가 뭐 보셔야 되냐면, 자, 문장 구조를 보셔야죠. 많이 했습니다. 자, A 따라 B, A 통해 B, 자, 그다음 A면 B, A 수록 B, A 인해 B. 됐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자, 인과 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가야지, 이중부정. 인과 문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상은 무조건 동그라미든 밑줄이든 다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대상에는 무조건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간을 아름답게 드릴 테니. 자, 48페이지, 49페이지. 풀어봐요. 다 푼 친구는 선생님이 뭐 이게 정리할 거거든요. 그거 쭉 옮겨 적으세요. 지워도 되겠지? 이거 지워도 되죠?
시간 많이 줄 거예요, 쌤이. 이거 보통 13분, 14분까지도 걸립니다. 아, 다 적어줘야겠다. 이거. 이 칠판에 있는 거 적지 마요. 이게. 아, 근데 호진아, 넌 적어야 돼. 호진이 넌 적어야 돼. 이거 옛날에 풀어봤어? 과학의 여신이구만. 근데 이제 오빠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겠다. 그치? 자, 다 푼 사람 손 한번 들어요. 다 푼 사람 손만 들어. 괜찮아. 뭐 줄라 그래.
자, 30초. 자, 됐습니다. 자, 같이 할게요. 자, 지금 드린 거는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체크한다. 예시예요. 선생님 이렇게 체크한다. 깔끔하죠. 그치? 그래서 밑줄 치는 것도 좀 깔끔해야 된다고 선생님 생각을 하고, 어떤 친구는 자, 지문은 깔끔해야 돼. 그랬더니 하나도 체크 안 하는 친구가 있어. 너무 깔끔한 거야. 세탁기에 돌린 줄 알았어. 너무 깔끔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요 정도는 좀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사실 칠판에 있는 거하고 밑에 정리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양반은 이런 것들을 자, 메모하고 체크하는구나. 아니면 체크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자, 그리고 왜 이걸 했을까? 나하고 뭐가 다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라는 얘기야. 자, 근데 지금 몇 개 없죠? 지금 보면. 몇 개 없잖아.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럼 여기 정리한 것들이 뭐란 얘기야? 인과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그럼 그걸 가지고 쌤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풀어가는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단락을 한번 보죠. 첫 번째 단락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아니다. 시간 좀 있으니까, 자, 하나하나 좀 가줄게요. 자, 돌림임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X를 딱 쳤어요. 그리고 A면 B이기 때문에 인과 문장이라고 나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돌림임과 일정한 빠르기 됐죠? 이 둘의 관계로 쌤이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위에 적어준 건 뭐냐면, 자, 그렇다면 자, 상대적으로 출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작용하면 일정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선지가 바꿔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차이 상대성의 원리예요. 알겠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돌림임과 일정한 빠르기예요. 이 둘의 관계죠. 자, 그러니까 1번에 2번 선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돌림임이 작용하지 않으면 일정한 빠르게요. 회전을 멈출 수 있대잖아요. 아니요. 유지되는 거예요, 회전이. 여기 보입니까, 이제?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에 2번 선지가, 이렇게 이래서 나왔구나. 인과로 나왔구나. 라는 거 판단을 내리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그런데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 방향. 자, 기억하자. 크기와 방향은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크기와 방향은 무조건 체크해야 돼. 힘, 마찰, 그 다음에 공기 저항. 이것이 작용하게 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대상의 동그라미를 다 친 거예요. 그리고 화살 이렇게 표현했죠. 하면 자, 대상이 뭐예요? 각운동량이 변화하고요. 회전 속도가 변화해요.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돌림임이라고 하는데 뒤에 화제가 나옵니다. 자, 칠판. 지금 우리가 본 게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를 저렇게 정리한 거예요. 쌤이 읽으면서.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우린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1번 문제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나머지 골라내는 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2번이 탁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럼 봐봐. 요렇게 정리가 됐어요. 특히 얘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이따가 여기까지 왔을 때 쟤를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쌤이. 알겠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1번 문제는 3번과 4번에서 갈렸어요. 왜 갈렸는지 이따가 쌤이 설명해 드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물었으니까 이제 답 찾으셔야 돼.
자, 밑에 단락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아주 작은 균이라는 알갱이로 쭉 나오면서 질량 요소라고 한다.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로로 묶었고요. 이것이 만약에 시험지잖아요. 그럼 왼쪽에다가 질량 요소라고 써요, 선생님은.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내신할 때, 그지? 그래서 왼쪽에다 좀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거야 우리가 지문이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지는 이렇게 세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빨리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좀 적어 놓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는 안 적었어요, 쌤이. 자, 그리고 밑에 개념이 각운동량은 그러면서 각속도 곱하기 회전관성, 즉 요렇게 우리가 이걸 그냥 수식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두 대상의 관계로만 파악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각운동량 보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두 가지 예측할 수 있어요. 각운동량 보존이라는 얘기는 둘은 반비례겠구나. 어차피 보존되잖아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속도가 올라가면 회전관성이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판단이 뭐냐면 그럼 앞으로 각속도와 회전관성의 관계가 중요하겠구나. 이해 갑니까?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각속도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요. 또 그 밑에는 회전관성에 대한 개념이 나와서 가로로 묶었고요. 그리고 시험지라면 왼쪽에다 좀 적는 편입니다. 자, 이제 시상을 집약해 주는 거예요. 문학으로 얘기하면. 한 방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한 방에. 뭐죠? 회전관성과 회전속도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이게 바로 여기까지 얘기해요.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늘 중요한 게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이 늘 중요하다 그랬지. 지금까지는 다 전제예요. 얘네들 하기 위한 빌드업이란 말이야. 자, 이제 갑니다. 자, 회전체 회전관성은 쭉 얘기가 나오고, 자, 질량 요소들의 회전관성은 회전관성과 뭐의 관계? 그렇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이렇게 나왔어. 특히 기억하자. 거리와 속력이 나오면 늘 걔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다시 과학지문에서 거리와 속력이 나오면 걔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알겠지? 아주 많이 나오니까 거리와 속력이 늘 기준입니다. 멀수록 커진다. 자, 칠판. 이 녀석이. 회전축과 질량 요소의 거리가 멀수록 회전관성은 커진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인다고. 잘 안 보이니까 회전축과 질량 요소의 거리가 멀면 회전관성은 커진다. 그럼 반대로 나올 수 있죠. 상대성으로 이해하실 수 있지. 가까우면 회전관성은 작아진다. 나왔죠.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일부러 이놈이. 이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필자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고 헷갈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요렇게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됐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마지막 단락 보고요. 다시 칠판 볼게요. 피겨 선수에게 공중회전수는 중요한데, 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럼 인과로 가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각속도를 멀수록, 미안합니다. 각속도가 크면 공중회전수는 커진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화살표를 쫙 끌고 간 거예요. 얘가 인과니까. 뒤에 있는 게 인과로 가니까 헷갈리잖아. 그래서 화살표로 간 거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팔을 몸에 붙이면 회전축이 가까워지는 거래요. 그러면 앞에 거는 사례고요. 그럼 뒤에 건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성이잖아요. 맞지? 팔에 몸을 붙인다라는 건 회전축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라고요. 앞에 건 사례, 자, 뒤에 건 뭐야? 원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로 가야지. 요거 이해 갑니까? 여기, 이거 보여요? 이게 회전축이에요. 이게 회전축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질량 요소, 여기 질량 요소. 몸을 붙이면, 질량 요소 회전축에 우리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기면화 이렇게 돌 때 봤어요? 이게 붙이고 돌잖아요. 그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가까워지니까 회전관성이 줄어든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냐면, 자, 그 다음에 팔을 붙였을 때가 또 각속도가 커진대요. 이걸 쌤이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핵심. 잘 봐. 뭐가 보여? 보이면 연결. 이게 중요한 거야. 똑같으면 무조건 연결해야 돼.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 A, B, C. 그럼 A면 C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어떻게 물어봐? 회전축과 질량 요소가 가까우면 각속도가 커지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뭐예요? 회전관성이 작아지면 공중회전수가 많아지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선지가. 알겠니? 그러니까 정리 안 해놓으면 안 보여요. 그 시험 시간에 어버버버 되는 거예요. 진짜 막 당황하는 거야. 텍스트에만 되어 있으면. 이 정도 난이도가 나왔을 때 정리를 안 한다? 아, 이거 대담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위험해. 이렇게 해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잘 봐. 이제 하나씩 볼게, 이제. 자, 우리 몇 번 볼 거냐면요. 3번 보자. 자, 3번에서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회전관성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사실. 회전관성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와 뭐의 관계? 마찰과 회전관성의 관계죠? 선생님 뒤에 각 운동량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회전관성이 또 이거의 원인이 되고 앞에 있는 거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 중요한 거 이걸 딱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출발! 회전관성의 원인은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지. 맞아? 얘가 유일이면서 최초 원인이에요. 빨리 적어. 유일이면서 최초 원인이야. 3번 그래서 틀린겨. 그렇지? 마찰의 결과를 주는 건 각운동량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회전 속도에 관련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마찰을 받는데 자기도 모르게 시식이 동원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예요.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하면 가운동량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나는 걔 설명을 듣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우리는 과학을 푸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국어를 푸는 거니까 선생님의 판단은 되게 단순해요. 이걸 막 되게 열심히 설명하는 강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난 그래서 순간 내가 과학 수업을 듣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죠. 자, 관계로만 풀려고 그랬잖아. 국어로 푸는 거예요. 회전관성의 원인은 뭐밖에 없어요? 마찰, 힘, 저항이 아니라 회전축과 질량 요소의 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날아가요. 자, 그럼 5번 볼까요? 자, 5번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각속도가 눈에 들어와야 돼. 정리한 것 중에서. 보이니? 각속도. 그럼 칠판 봐. 봐봐. 각속도로 잡았지. 얘가 가장 마지막에 있지. 그치? 거기 선지에. 그러면 앞에는 뭐란 얘기야? 원인이라는 얘기야. 그럼 앞에 원인은 뭐밖에 없어? 회전관성과 회전축과 질량으로 가까운 거야. 그치? 이거에 대응시켜야지. 그럼 거기 볼게요. 자,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 됐어요? 이거와 대응시켜야죠. 이건 원리고, 그건 사례니까. 그러면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 그건 뭐예요? 얘예요. 얘잖아요. 결국 A면 C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됐지? 그럼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그 점은 각속도가 커요. 이제 이해가지? 그러니까 두 대상만 보는 거예요, 두 대상만. 이렇게. A면 C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4번 갑시다. 자, 4번 보니까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회전관성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회전관성의 원인은 뭐밖에 없어요? 얘예요. 그치? 이거 가지고 쇠공이냐 플라스틱 공이냐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이거의 대응성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할게요. 자, 쇠공. 야, 얘는 뭐야? 얘는 찼니? 아, 얘는 폈어? 자, 빈 쇠공이 있고요. 찬 플라공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로 끌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뭐와 대응시켜요? 얘. 아, 옆에 있네. 이거 대응시켜야죠? 회전축과 질량 요소. 그럼 당연히 회전축 해줘야죠? 자, 이때 질문 던질게요. 진짜 이렇게 푼 친구가 있어. 쇠보다는 플라스틱이 가벼우니까 더 빨리 돈다. 진짜야. 있어. 나 깜짝 놀랐어. 자, 그러면 질문 던질게요. 제 재질은 중요하니?
회전관성에 영향을 주는 게 재질이 있어? 없잖여. 근데 왜 저 플라스틱 쇠 그걸 판단해가지고, 아유, 정말. 자, 아무튼 그래. 근데 맞췄어.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맞췄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근데 잘못 추론해서 맞춘 거야. 그러니까. 자, 어쨌거나. 맞추면 되지. 자, B였어? 그럼 이 둘은 뭐니? 이 둘의 차이를 잡아. 얘하고 대응시켜야 되니까. 하나는 가까울 거고 하나는 멀 거야. 그렇지? 이렇게 봐줘야지. 자, B였으니까 질량 요소가 바깥에 있을 거 아니니. 그렇지? 이건 가깝다, 멀다. 멀다, 그렇지. 그럼 멀면 어떻게 돼요? 멀면 회전관성이 커요. 자, 얘 봐요. 얘는 꽉 찼네요. 그러니까 질량 요소가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뭐야? 가까워요. 가까우면 회전관성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 근데 거기 뭐라고 했죠? 회전관성이 쇠공이 더 크니? 맞잖아. 그렇죠. 쇠공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원인 유일원이만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텝 1에서 했던 그 원리들보다 한 차원 높아졌죠. 그렇지. 그래서 스텝 1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제 스텝 2에서 이거 말고 이제 더 한 차원 높은 것도 계속 우리가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실전이야,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고요. 그럼 2번 가자. 이게 전체 오답 2위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2위. 우선 저기 1번 보니까요. 자, 1번은 각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랬고요. 자, 2번은 질량 요소들의 합은 더 작겠군. 갑자기 몸이 막 줄어들고 커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작았다 커졌다 그러진 않아요. 자, 3번에 보니까 3번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각속도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기준이야. 자, 그럼 각속도. 자, 봐. 제일 끝에 써 있지. 그럼 앞에는 뭐와 대응시켜야 돼? 얘이거나 얘이거나 이게 둘로 대응시켜야 돼. 맞아? 회전축에 가까운 거 A, B, C, D, E 중에 어떤 거야? B. 그렇지. 이게 B가 문제지. 그렇지? 몸을 붙였잖아. 그렇지? 몸을 팔에 붙인 게 아니라 팔을 몸에 붙인 거죠. 그렇지? 어머 부끄러워. 그래서 이렇게 붙였어. 됐죠? 그러니까 팔을 몸에 붙였으니까 가까운 거야. 그럼 회전관성은 뭐야? 가장 낮은 거야. 그럼 각속도가 엄청 커지고 그래서 공중회전수가 많아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거기다 적어봐. B에다가 회전관성 아래 표시하세요. 회전관성 아래 표시해봐. B에다가. 자, 됐어? 자, 그럼 갑니다. 3번에. 자, 가장 작은 각속도를 갖겠군. 그러면 B에서는 바로 뭐예요? B에서는 각속도가, 자, B는 가까운 거니까, 그렇지? 각속도가 엄청 큰 거예요. B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회전관성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얘가 회전관성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럼 회전관성이 작아지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뭘 봐? 얘 봐야지, 그지? 몸을 쭉 피면서 간다는 거는 뭐야? 팔이 몸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가까워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멀어지면 회전관성은 커지죠. 그래서 이 대응성이 되게 중요한 거야. 팔다리가 펼쳐지는 건, 아, 얘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자, 5번. 야,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B. 자, B는 뭐죠? 회전관성이 가장 낮은 거예요. 가자! 낮아! 각속도 커져! 공중회전수가 많아져. 저기 선제 가장 마지막에 뭐가 보여? 회전의 동그라미죠. 그치? 공중회전수가 많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정답 몇 번? 5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사실 스텝 1은 가장 기본기였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하네. 스텝 1 때문에. 자, 기본기였고,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전으로 올 때 우리가 오늘 배운 건 이겁니다. 과학기술에서는 인과를 많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인과로 이해하실 때 우리는 어려우면 메모를 반드시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배웠죠? 유일 최초 원인. 아까 대표적인 게 마찰이에요. 어디 갔냐? 자, 그럼 마찰이에요.
회전 관성에 영향을 주는 건 유일 원인이다. 최초 원인이다. 이해가지? 거기에 있는 형식 그 관계만 딱 보시는 거예요. 알겠지? 오늘 요거 깨달은 거야. 요거 깨달은 거야. 자, 넘기면 이제 뭐 마이크로폰. 내가 애정하는 또 지문이 저기 뒤에 나오네요. 자, 그래서 쭉쭉쭉쭉 PS 관계까지 쭉쭉 볼 겁니다, 우리. 자, 그럼 이제 하나 끝났으니까 쫙 앞으로 와, 이제. 이제 편하게 인문 지문할 수 있어요. 4페이지입니다. 자, 4페이지. 자, 요거 어렵지 않은데. 자, 시작. 우리 했어요. 학자, 무엇, 어떠하다. 인문지문.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좋아요. 한 1분 더 드릴게요. 성급했어. 자, 이제 봐요. 이제 봅니다. 우리가 이제 늘 했던 게 학자 무엇 어떠하다. 그치? 그런 걸 우린 뭐라고 했냐면 진리는 무엇이다. 그래서 A는 B이다. 그렇죠?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녀석을 우린 뭐라고 하죠? 화제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논. 이해가죠? 이게 논이죠? 이게 논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밑에 자 무엇이다라 논이 나왔어요. 그럼 얘네들이 뭐야? 얘네들이 증이야 이제. 그렇죠? 그런데 또 학자나 이론이 나왔어요. 그럼 이 안에서의 또 다른 논이 또 펼쳐진 거예요. 알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대응설 진리 B이다. 자, 이때 여기 화제가 그대로 와야 되는 거 알지? 논증의 관계니까. 이해가죠? 그럼 각각의 우리가 학자들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얘를 기준으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not B이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끌고 가야죠.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아예 C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B와 그 다음에 B 플러스 not B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절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C가 나온다든가 그래서 B 플러스 not B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나온 거예요? C가 나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읽었으면 퍼펙트하게 읽은 거예요. 특히 쌤이 인문지문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감각 나오면 그거 중심으로 읽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 감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치? 예전에 쌤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자, 무신론 중세죠?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자, 유신론과 무신론의 싸움이에요. 전체 철학은. 그치? 보통 일반적으로 얘가 중세가 되고요. 자, 얘가 근대가 되죠. 그쵸? 얘 무슨 중심? 신중심. 얘 인간 중심. 맞죠? 그러니까 얘는 선천적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신의 가호 속에서 태어나고 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뭐죠? 후천적 중심으로 갑니다. 르네상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 후천적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성. 인간 중심이니까. 감각. 그 다음 뭐죠? 경험. 이런 것들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알겠지? 그래서 철학에서 이 둘의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감각이란 말이 가장 중요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핵심으로 우리가 끌고 가셔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키워드. 아까 우리가 저기 그 과학기술에서 속력과 거리 나오면 그 중심으로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거 마찬가지야. 감각이 나오면 무조건 중요해. 자, 그러면 이렇게 봤어. 힘이 같기 때문에 이 증의 증1, 증2, 증3 힘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보시면 형식도 같아요. 형식도. 판단이 사실과 일치, 판단이 기존 지식체계와 부합, 판단이 유용성을 뗄 때. 판단이. 됐죠? 판단 너무 귀엽죠? 자, 그래서 판단이 됐을 때 얘네들 바로 똑같은 기준으로 잡고 끌고 간다는 거. 이해가? 그럼 가보자. 여러분, 잡을게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끌고 가나 봐봐. 우리는 일상생활이랑 학문할 때 진리 동그라미. 진리는 맛있어. 자, 진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참 동그라미. 자, 또는을 중심으로 가잖아? 그럼 대응성이에요. 무조건 니꼴 표시하세요. 같이 연결해버려, 그냥. 그럼 뒤쪽에 뭐가 나오냐면 참이라고 나올 때 우리는 쉽게 뭘로? 진리로 바꿔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도가 빠릅니다. 자, 갈게요. 예를 들어 그 이론은 진리이다. 그 주장은 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 무엇을 진리라고? 진리 동그라미. 얘가 화제.
그럼 무엇은 무엇 밑줄 치고 밑에 어떠하다라고 쓰세요. 즉, 그래서 어떻게 읽어? 진리는 무엇이다. 됐니? 이렇게 읽는 거야. 자, 하는가? 이게 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이 몇 개? 3개. 대응, 정합, 실용. 3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럼 그 다음 단어 넘어가 봅니다. 자, 대응설 가로 묶어. 자, 밑줄 칠까요? 어떤 판단이 사실과 일치할 때 여기다 밑줄 쳐봐. 그 판단은 진리. 자, 진리 동그라미. 진리 동그라미 쳐야 돼. 왜 그럴까? 화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대응설 진리는 어떤 판단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 단어 넘어가 봐. 마찬가지죠. 정합설 가로 묶고요. 밑줄 쳐봐. 어떤 판단이 기존의 직책에 부합할 때 밑줄 치고 그럼 뒤쪽에 뭐가 보여? 진리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진리 동그라미. 이게 화제. 자, 세 번째 단락. 실용설 가로 묶고 밑줄 쳐. 어떤 판단이 유용한 결과를 낳을 때 밑줄 쳐. 그럼 저 끝에 진리 동그라미. 그렇지. 힘이 같죠? 힘이 같으니까 형식 그대로 나오죠? 다시 올라갑니다. 자,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가서 보라. 판단이 사실과 일치한지 보라. 이게 대응설의 관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새로운 단어가 눈에 탁 들어와. 감각이야. 그렇지? 감각 동그라미 잡으세요. 감각을 사용하여 확인했을 때 사실과 일치하면 참, 다른 말로 바꿔. 진리미. 그렇지. 이렇게 바꿔야 돼. 자, 감각 동그라미 쳤죠? 그리고 사실과 일치하면 참, 여기다 밑줄 한번 치세요. 참을 우리는 진리로 바꾸면 되는 거야. 자, 그렇지 않으면 거짓. 대응설은 일상생활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흔히 취하고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판단과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감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번의 정답 2번. 됐죠? 정확하죠? 감각 그대로 보여준다고요. 바로 뒤에 있는 거죠. 1번 문제 전제, 다른 말로 바꿔 원인 근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적절을 묻는 거죠. 맞아요? 문두가 가장 적절이면 오른쪽에 적어. 지문의 핵심이라고 적어. 그 단락의 핵심이야. 지문의 핵심, 단락의 핵심. 그럼 여기의 핵심은 뭐예요? 감각이에요. 좀 더 읽어볼게. 다시 올게. 예를 들어서 가자. 가로 묶어. 예를 들어 밑에 거시다까지. 책상이 네모 모양이라고 할 때 감각을 통해, 감각 동그라미 A 통해 B 눈에 들어와? 그러니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얘가 최초 원인이잖아. 감각을 통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단락 마지막. 이러한 대응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관찰 동그라미, 경험 동그라미, 통한 보이니? A 통해 B니까 관찰과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 두 번째 단락에서는 판단과 사실이 일치할 때 진리야. 그치? 기본적으로 뭐 했을 때? 감각을 사용했을 때. 됐어요. 그러니까 1번 문제 기억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요 단락의 핵심이겠지. 그리고 가장 적절한 정답선지가 하나 나오고 매력적인 오답선지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몇 번과 몇 번이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2번과 5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이니? 2번의 감각과 5번의 감각이 보여? 그렇잖아. 여기서 골라내는 거야. 여기까지 가요? 그렇지. 자,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자, 2번 문제 가자. 이제 대응이죠. 자, 보기는 사례입니다. 보기는 사례면, 자, 사례고요. 텍스트에, 자, 대응시키는 거예요. 보기가 사례일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볼까? 17체 스테노, 관찰, A 통해 B, 관찰 동그라미. 바로 나와야죠, 대응설.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기 볼게요. 두 번째 보기에 사실 핵심은 말이죠. 저기 통설이란 말이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통설이 바로 뭐냐면 기존의 지식체계예요. 근데 나는 요걸 하고 싶진 않아. 우선 정답은 1번인데요. 자, 거기 나랑 잘 봐. 요거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 20세기 초에 베게너. 이름이 너무나 졸린다. 꿀잠 잘 것 같아요. 야, 근데 그거 중요해. 선생님이 늘 피곤했었거든, 솔직히. 늘 피곤했었는데, 지지난주인가? 그때 베개 하나를 쿠팡에서 9,000원 얼마 주고 샀어. 뭐 꿀잠 베개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샀어. 잠 잘 자. 그러니까 베개 하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거 있어? 거기 우리가 첫 문장 읽어볼래? 베개너, 좀 뭐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치? 주장을 했다. 거기까지 읽어봐. 자, 칠판. 가자. 학자 무엇 어떠하다. 자, 이렇게 끌고 갈 거야. 자, 갑니다. 백에너. 화제 얘기. 화제. 그 첫 문장에서 화제. 그렇지. 대륙은. 그렇지. 그렇게 가야죠. 그렇죠? 이게 화제죠? 자, 어떠하다. 어떠하다가 뭐야? 분리되었다. 그죠? 어떠하다가 분리되었다잖아. 이걸 못 찾을 거면 분리되었다를 먼저 보고 가면 되겠죠. 대륙은 분리되었다. 됐습니까? 이게 화제. 화제 A는 B다. 자, 그리고 뭐가 나와요? 뒤에 보니까 하지만 당시 지질학자. 칠판 봐, 이제. 우리 이거 연습하는 거니까. 자, 입장 두 개야. 자, 여기 뭐 와야 돼? 그렇지. 자, 얘가 B잖아. 그게 뭐 와야 돼? not B 와야 되지. 그러면 분리되지 않았다. 똑같은 말 찾아. 그렇지.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이동하지 않았다. 이거의 상대성을 잡아내야 돼. 이거 저거 중요해. 이게 not be. 인문집을 연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질학자의 이게 논, 얘도 논.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 체계에 맞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다리. 자, 여기까지.